자, 먼저 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이번 하락 때 했을까? 이제 어제가 가장 공포가 지배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셨을지, 일단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 이거 손절을 의미하는 거죠. 손절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분이 한 19% 정도, 또는 이제 19% 정도는 또 물타기 또는 신규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셨고, 나머지 62%는 그냥 버티는 중.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현금이 좀 없지 않을까. 지금 아무래도 주식으로 여러 가지 손실도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버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지금 언론에서 워낙에 공격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 때문에 매도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티는 것도 맞는 거죠. 이 와중에 신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고요. 공부 차원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멤버십 들어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제 공개 영상에서는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에선 좀 적극적으로 말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9일이죠.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크게 무너지는 날이다. 이게 공포심을 아주 지배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이게 신저가를 종목들이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경험상 이럴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장 끝나기 전에 3시쯤에 떨어지는 종목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사실 반등이기 때문에 이 중에 안 오른 게 없고, 또 다른 종목들도 다 사실은 올랐어요. 그 중에 루미로는 10%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을 또 드렸냐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는데 이게 하루 만에 막 엄청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미 떨어질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잠깐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시장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릴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분석을 하면 상승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상승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락 분석만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긴 있거든요. 상승 시나리오는 무조건 이제 먼 얘기긴 하겠지만 950을 뚫고 가는 순간부터 코스닥은 크게 오른다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950포인트를 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멀어져 버린 사이가 돼버렸어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는 앞선 지지선, 이 삼중바닥이라고 했죠. 여기 765포인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강한 매물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675포인트로 얼만큼 빨리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위로 얼만큼 빨리 올라오냐. 여기로 올라오면 저는 730포인트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세를 힘입어서 한 방에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좀 깊게 폭락했을 때 지금 보다시피 이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V자 반등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추세가 하락이라고 해도 이런 엠파형 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V자 반등은 725포인트까지도 그렇게 무리가 되는 반등은 아니에요. 이거 그래봤자 725포인트 올라와봤자 여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고작 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제대로 올라올 거면 거의 800까지가 올라와 줘야 좀 이제 앞으로의 매물도 소화하고 그런 기세가 또 살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의 분석으로는 오늘 상승하는 기세는 좋았어요. 그리고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 이 삼중바닥인 670포인트 정도를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위에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765포인트를 회복해 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저항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떨어진다 해도 이게 오늘 5.2% 코스닥 반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기세가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기세 가운데 제가 또 심상치 않은 수급들을 발견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한양행도 제가 긍정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거기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빨리 회복해주면 그거는 시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세력들이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하락이면 이런 그림이 빠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위로 12만원 위로 안착이 돼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제약도 지지선은 여기 그어놨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살짝 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보통의 증시는 뭐 맞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분석해서 제가 보면 보통은 이 위로 뚫는 오늘 기세가 좋으면 다음날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와 동시에 이제 개별 종목들을 분석해서 보자면 오늘 주요 종목들의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인 것 같아요. 자, 마치면서 지금처럼 언론에서 뭐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언론의 성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주식과 같이 언론의 움직임을 언론에서 말하는 걸 같이 봤잖아요. 언론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유튜버들처럼 이 클릭을 유도하는 거야. 자기 기사를 이제 보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적인 기사가 많을 때가 있고 그리고 좀 과대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클릭하니까요. 아니 이번에 그 트럼프랑 해리슨이랑 미국 대선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해리슨이 막 우세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의 압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100% 막 다 신뢰하기보다는 이런 거에 좀 분위기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언론에서 가장 안 좋게 얘기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거든요. 겁먹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심리적 지배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사려는 주식이 싸냐? 값이 저렴하냐? 그럼 값이 언제 가장 저렴해지냐면 언론에서 겁을 이렇게 많이 주면 그때 가장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싸진 가격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냐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환율이 이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격을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막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상황을 수습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하거나 그러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문 닫고 장사 종료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기업의 가치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게 주식이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식은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개미를 털면 또 올라가잖아요. 언론에서 겁을 주면 개미가 자연스럽게 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라이브 방송 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상황이 돼서 좀 이렇게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이죠.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투자할 때는 이런 경험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좋은 공부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증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해볼게요.